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준민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제 중국 증시 자체도 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갈등 문제, 이 부분을 해서 장중에 이제 상승폭을 반납해서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로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드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이 다시금 매도가 나타났다가 되고 기관 역시 프로그램 매도 나타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연속적인 수급에서의 개선은 나타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 할 때 개인들의 매수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드는데, 역시나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역시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2228포인트가 거의 보합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었던 언택트라든지 이런 쪽을 제외한 경기 관련 쪽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그동안 이제 못 움직였었던 소외주까지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의 증가세가 강하게 연결되는 모습인데, 우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최근 들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할 때는 지수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받쳐주는 모습을 늘 보여주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 역시 제한된 모습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은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앞전에 선물 쪽에서 좀 더 강세를 띄었던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를 최근 들어서 좀 더 끌고 올라가는 것이 대형주가 아니라 중형주 쪽에서가 좀 더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대형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누적 순매수는 24,000개까지 늘어났고, 베이시스는 약보까지 다시금 떨어졌기 때문에 약보 정도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은 이제 0.56% 상승하면서 이제 795선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도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개인들의 매매 중심이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가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장중에 상승을 좀 더 확대하면서 장중에 1.6%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드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증시가 그만큼 또 한번 강하게 움직인다는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영사관을 폐쇄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된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수를 이제 개편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 99개 정도의 문제가 되는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 상장 편입을 1년 뒤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장중에 약세를 보이다 강세를 보이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0.24에서 0.6%로 상승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이제 미중 갈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에서가 장중에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일부 종목들의 강세로 연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 이번 주까지가 실업수당 마지막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전부터 계속해서 언급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업수당은 이제 600불인가 700불이었었는데 400불까지 좀 낮추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지급을 한다 쪽으로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이 미 증시를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시키는 모습이었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이제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시초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양쪽 다 모두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약간 시간 외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간 외로 4%대의 강세를 보인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대의 하락을 보인다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 증시 내에서의 펀드 자금은 사실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장에서 경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국내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든지 은 같은 쪽에서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난다듭니다. 그래서 채권보다는 이제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역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띄었다가 되고요. 유틸리티 강세 띄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 소재 산업재, 헬스케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송이라든지 원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일부 떨어졌다 되고 금융 역시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이제 2% 정도 하락한 24포인트대에서 움직였고 유가는 이제 약보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도 실질적으로 이제 6월 달의 고가를 아직까지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마찬가지로 국내 대형주들이 이쪽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중성에 비해서 약하다는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됩니다. 그다음 달러 인덱스는 소폭이 약보로 끝났고 원달러 환율은 이제 1190원 초반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이제 어제 중국에서의 이제 미중 간의 문제로 인해서 위안화가 반등한 부분이 국내 원달러 환율도 1197원으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하죠. 유가는 이제 사실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체크를 안 해드렸었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한번 강세 띈 부분이 앞전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사우디에서 추가적인 더 생산을 더 증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던 자리일 때 하락을 크게 떨어졌던 자리 때까지 메웠다 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0불을 중심으로 해서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든가 현재 유가가 더 위로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완료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40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을 보인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 선물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사실 국내 증시가 미 증시의 종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장중 미 선물을 가지고 사실 변동을 계속해서 나타낸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현재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한 0.45%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저께 장 끝날 무렵하고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까지 실적 발표가 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언택트에서 아마존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거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상승 직가상각형 패턴인데 지금 현재 딱 중간마디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1700선이라는 자리대는 중요하다 되고 여기서 위쪽 방향을 튼다면은 직전의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S&P 500 지수인가? S&P 500 지수는 국내 증시와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상승 세기형 패턴이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인데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직전의 고가 라인대를 돌파가 가능하면서 연장도 가능하다. 이 부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하락할 때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대를 메운다 그런다. 그 갭을 메우는 자리는 3,340포인트 전후 동일하다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하단 자리를 깨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열린다 되기 때문에 3,230포인트가 지지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보합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보합에 마감이 되는 가장 큰 요인 자체가 대형 지수가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에 반해서 중형주와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가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중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신풍 제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쪽에서가 지수 좀 끌고 올라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되는 모습입니다. 그 외적으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업종에서는 철강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우선은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바닥을 쳤고 이제 하반기부터 회복이 되어 간다라는 부분이 바닥 논리로 형성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고려 아연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이런 금속 관련 쪽에서도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LG 화학 같은 2차 전지 이쪽은 강세가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적인 이제 순수 화학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업황 바닥 기대감 이런 쪽이 강했던 쪽에서가 상승을 강하게 나타냈다 되고요. 그다음 제약 쪽에서는 역시 신풍제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일부 급등주들의 시세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띠면서 제약업종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이라든지 증권 이런 쪽에서가 소폭의 강세를 나타냈다 되고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 자동차 이쪽에서가 이틀 연속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항공 쪽에서도 그 전날 강세 띄었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IT라든지 은행 이런 쪽에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되었고요. 그 외적인 나머지 쪽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약세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제 가장 강하게 들어왔다 된 쪽이 포스코였는데 포스코는 2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인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2000년 이후로 처음으로 영업이 적자를 봤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바닥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예상치를 상했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동일한 매수가 유입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주들도 어저께 강세를 띄웠는데 SK그룹에서 최근 들어서 뭐 계속해서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유가 이런 부분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치가 형성되었고 그다음에 고려 아연 역시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이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라든지 고려아연 이런 철강주였었는데 이쪽에서가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LG전자라든지 에코프로, 롯데케미칼 그리고 세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세트리온 그룹주 역시 동일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기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를 제외했을 때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달리 동반 매도가 이어진다는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가격 자체가 최근 들어서 고정가 대비해서 현물가가 약 20% 정도 빠져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조정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약간 매도세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관 약품에 대해서도 매도가 있긴 한데 어저께 시간외로 블록들이 좀 있었다가 되고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시총 상위 주들에서 일부 매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로도 이제 카카오라든지 현대모비스, SK 뭐 이런 쪽에서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매수에 비해서 매도 규모가 작았다가 됩니다. 그다음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도 역시 SK이노베이션 가장 강하게 들었고 삼성전기, 고려아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저께 시장에서 대부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들은다 역시 동반 매수가 비슷하게 들어왔다 되고요. 그 포스코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철강 쪽에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 정유 관련된 SK이노베이션 이런 쪽도 역시 동반 매수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영향을 삼성전자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 하이닉스 역시 동반 매도는 동일했다 됩니다. 그다음 LG화학이라든지 뭐 포스코케미 같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일부 매도였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강세를 띄우다가 결국 약세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졌다가 됩니다. 자, 어저께 고려아연 한번 보도록 하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고려 아연의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연이고 그 다음이 은 그리고 금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은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도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연 역시 상당히 가격 자체가 반등을 강하게 한다가 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가 모멘텀을 받는다는데 실제로 아연 가격을 좀 보게 되면은 아연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예전에 고가 대비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1월 달에가 약 2,200불 정도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2,200불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향후 시장에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아연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이 이제 실적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분기 실적 전망 자체는 1,840억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이후에 이제 3분기와 4분기 되면은 이제 1,950억, 2,000억 정도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적으로도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 이제 동박시장 그쪽에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도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다 됩니다. 워낙에 이제 현금이 많은 기업이고 이익을 크게 꾸준히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동박시장에 진출을 한다 했을 때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전망하는데 이런 부분은 성장성으로도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리고 성장성이 나타난다 했을 때는 고려아연 주가 역시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스권 자체를 장기간을 만들었던 자리가 약 39만 원에서 55만 원 이 박스권이었는데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크게 무너질 때 28만 5천이라는 박스권 마디폭을 빠뜨리고 난 다음에 회복을 한 케이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앞전에 박스권 하단 자리를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에서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단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란다. 그렇게 될 경우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까지가 우선은 매물이 많다 하더라도 이 자리대가 4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승폭이 상당히 높다가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실적의 증가세가 확인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때는 앞전에 박스권 상당히 55만 원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채널 패턴이면서 박스권 형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6월 달에 고가를 만들었었던 이제 2200달에 2217포인트 그 라인대를 넘어선 그런 상승을 보여준다 그런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지금 현재는 거래량의 증가를 나타내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강하게 증가세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단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 상단 자리대 전후가 고가 라인이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하단 자리대는 4월 달부터 이어왔었던 추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깨지기 전까지는 무난하다가 됩니다. 다만 이 라인대를 깨게 될 경우는 종목별 차별화라든 이런 부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 라인이 깨질 경우는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형지수인데 대형지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 최근 들어서 중형지수라든지 소형지수 이쪽이 특히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코스피 지수를 좀 더 끌고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 6월 달에 고가 라인을 아직까지 넘기지 못한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가 상대적으로 상승이 제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앞전에 언택트 관련 쪽에서가 시가총액 워낙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쪽에서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세를 띠거나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형지수에서는 아직까지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도 똑같은데 대형지수도 이제 직전에 고가 라인 때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 하단 자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되기 때문에 하단 자리 깨기 전까지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그대로 전개되면서 움직이는 것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 코스피닥 지수인데 코스닥은 지금 현재 사실 신용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과열이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갈 거냐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요한 크게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미증시라든지 어느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시장에서 생각지 못했던 악재가 나오거나 그렇게 될 경우는 이탈이 나온다 된다. 그 전까지 역시 동일하게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이고 3,315포인트 전후가 중간 가격, 동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반등을 강하게 했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요 자리대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가파른 강세가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어닝 시즌, 이제 이번 주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중요한 기업들은 거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난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앞전에 이 시장에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다라는 쪽에서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하더라도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그 차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양체에 대한 기대치 이게 이제 이번 주에 통과를 할 거냐 다음 주에 통과를 할 거냐 사실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통과가 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이 약해진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경기 관련된 저평가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든가 시장에서 앞전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그 외적인 IT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강했다가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은행, 보험, 기계, 조선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철강, 화학까지 계속해서 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반등이 나온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시장 전반적인 거래 대금의 증가로 연결된다 됩니다. 다만 수급이 이렇게 퍼진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앞전에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왔었던 언택트 같은 경우가 위에 매물은 쌓아져 있는데 그 매물을 넘길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 자체가 퍼져 있다는 부분에서는 언택트 같은 경우가 반등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다음 신용이 여전히 많다는 부분. 그래서 신용이 많은 쪽이 사실 굉장히 좀 나중에 조정이 들어온다 됐을 때는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너무 낙관론만 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낙관론이 펴져 있을 때는 여전히 주의하자는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2240포인트 추세 상단 자리 동일하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 라인 때 이제 이 가격대도 사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앞전에 2170이었던 자리가 현재는 2175포인트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자리가 깨질 경우는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hedge 여전히 동일하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완성차.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도 앞전에 2분기가 실적 받아 3분기부터 개선된다. 이 모멘텀이 강하게 한번 움직였는데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이틀 동안 숨고르기를 한 만큼 강세가 바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하나금융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이쪽은 이제 실적이 시장창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데 역시 이쪽에서도 역시 바닥이 나타났느냐 이쪽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군은 뭐 계속해서 동일하다 되는 케이스인데 어느 정도 이제 중립 이사인 쪽과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쪽 나타난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실적 확인을 한 쪽으로 어느 정도 그림이 바뀌어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 한 주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7월 중순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 이제 어닝 시즌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되면은 8월 달은 또다시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따질 것 같은데 물론 8월 달 시장은 사실 별로 좋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이어지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이 차별화해서 얼만큼 순환을 잘 유지를 하시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